자,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참패를 했죠. 자, 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패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저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정확한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은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끝까지 파악하지 못한 20대 남성들의 마음입니다. 자, 실제로 개표 결과를 보면은 20대 남성들이 거의 70% 가까이를 국민의힘을 지지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굳이 살펴보면요. 여성 징집에 대한 국민 청원을 재밌는 이슈라고 웃어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뜬금없이 갑자기 여성 징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것을 마치 장난하듯이 재미있는 이슈라고 웃어 넘긴 거에 대해서 좀 파급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은 뭔가 좀 찡그려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도화선을 붙인 것이요. 여성부 폐지에 대해서 두 번이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 분명히요. 그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는요. 20만 명이 넘으면 제대로 답해 주겠다고 나와 있었는데 반대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요. 페미니즘이 표가 어느 정도 돼서 이것을 버리기 어렵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은 정치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세대를 아울러야 하는데요. 너무 한쪽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20대 남성들이 반발심이 오히려 생긴 것 같습니다. 약간이야 더 포용적이고 하다 못해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으면은 이 정도까지 표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당선됐으니까요. 이재명 의원의 닷페이스 페미니즘 유튜브입니다. 이후에 좀 변명이 많이 어설펐습니다. 자, 뜬금없이 그 닷페이스라는 페미니즘 유튜브에 찍고 나서 나 여기서 유튜브 찍고 왔다. 뜬금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자, 이렇게 유튜브 찍고 난 이후에 또 한다는 변명이 나는 여성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빚 때문에 출연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그 시대에 마음의 빚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0대 남성은요,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적은 일자리로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세대가 바로 이 20대이고요. 이 20대가 과연 남성 우월주의 혜택을 봤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볼 수도 없는 세대입니다. 자, 이러한 세대의 마음을 꿰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여성부 폐지를 하려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주고요. 자, 폐지를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허니문 기간이죠. 그리고 여경도요, 자, 정자살 팔굽혀펴기. 자, 이전에는 무릎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였죠. 제대로 정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의 최소한의 페미니즘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약간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판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요, 분명히 성별 간의 갈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정치라는 건요,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여하는 게 정치입니다. 자, 그리고 지겨운 이야기죠. 부동산 폭등의 후유증. 자, 더불어민주당은요, 부동산 폭등에도 3년 6개월 동안요, 국토부 장관을 꼭 유지를 시켜야만 했을까요? 전 참 이게 화가 납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문제가 생겼으면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요, 좀 해결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서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합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그 장관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김현미 장관을요, 끝까지 3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유지시켰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전에 많은 내각 구성을요, 생각을 해놓으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아니, 갑자기 살고 있던 아파트가 몇 년 사이에 두 배로 값이 뛰었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던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은 대다수의 아파트가 없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분노에 차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이러한 분노는요, 쉽게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 선거 이제 2년 이후에 있는 선거인데요. 이때까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민주당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물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지만은 지금 당장은요, 책임에서 자유로운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다행히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선거 운동에서 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죠. 대체 선거를 하려는 건지, 자기 반성을 하려는 건지, 무슨 사과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그리고요, 이렇게 박지원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토론할 분이나 아니면은 좀 제어할 분이 없었습니까? 제가 봐도요, 너무 사과를 많이 하셨고요. 그 사과할 시간에 차라리 부동산 사과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정책을 제안을 해주셨으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자, 이번 선거 기간에 솔직히 뭐란지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워낙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이 이펙트가 커서 잘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선거 기간에 분열이 생기면은 갑자기 나타나서 형님 정치로 분열을 해결해주는 그 당시 해결사 윤석열 후보님의 모습이 기억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해결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어도 어떻게든 봉합을 하고 해결을 해서 깔끔히 빨리 끝내는구나. 자,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자, 정치는요, 명분과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명분과 이미지에서 지면은 이미 지는 싸움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거대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한 분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원로들이나 인물이 없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것은 사이트 기준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쪽에 몇 안 되는 이제 사이트들이 있죠. 자, IT 사이트인 클리머와 그리고 기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트들의 글을 보면요, 20대 남성, 60대를 탓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이 세대들이 국민의힘을 많이 뽑은 것은 사실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을 수용해야 하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러한 이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결국은요, 선거는 중도층을 끌어와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고정인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40%는요, 쉽게 바뀌지 않고요, 그 중도층, 그 가운데 있는 나머지 중도층들을 끌어와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20대 남성을 비난하고 60대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설득을 시키려고 했습니까? 자, 이 부분은 정말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저도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 한번 썼다가요, 정말 악플이 그냥 거의 19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저도 중도층인데요. 참 이거 보고요. 참 마음을 돌려서 참 이번에는 선거를 좀 다르게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보수 사이트들은요. 자,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의 효과를 받아서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업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는 선거고요. 다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 오늘부터 이제 이재명 의원님을 중심으로 뭉쳐서 내부 정리를 시작해서 원팀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그냥 분열로 망하던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재명 의원님이라는 스타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원님 중심으로 제발 좀 한 팀으로 뭉치고요. 개혁하려고 할 때 개혁하고요. 뭉치라고 할 때 뭉쳐서 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영부영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은 영원히 정권 얻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분명히 조정동이라는 기성 미디어 힘으로 승리한 게 맞습니다. 자,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점점 기성 미디어는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장 시장 아주머니도요,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은 당장 구글 검색해가지고 확인해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 단순히 쇼 정치, 이미지 정치로 가셨다가, 자,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결국은요, 무리수를 쓰게 됩니다. 자, 이 무리수는요,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러한 무리수 쓰다가 실패 시요, 정말 많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결정적인 요인은요, 자, 초반엔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자, 고쳐 쓰는 민주당. 그래, 이번 대선에서 패배는 했지만은 정신 차려서 자, 뭐라도 개혁해보자고 사법개혁을 했는데요. 그 사법개혁도요, 자, 흐지부지 됐고요. 대체 뭐가 개혁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번 선거 기간에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뭔가 국민들이 답답했던 부분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은요. 아직도 고쳤어. 이런 이미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20대 남도 이대남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람도 국민이고요. 60대 어르신도 국민입니다. 대체 그 민주당에서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자기를 뽑아주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을 하는지 정말 이 분위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고쳐야 합니다. 대화를 하고 대체 왜 국민들이 우리를 뽑아주지 않는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절대 선이고, 자, 국민의힘은 항상 비리만 있는 절대 악이다. 지금 무슨 만화영화 찍습니까? 자, 이러한 생각 가지고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세대 나이별로 분열된 거, 성별로 분열된 거 이거 하나하나 대화하면서요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편 나누기 그리고 보복해야 한다 이런 이미지 생기면은 정말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은 무조건 지지자들이 30%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머지는 중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밭갈고 열심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뜬금없이 밭갈다가 또 비난하는 이야기하고 남을 배척하는 이런 분위기 만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